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x, 평균 2의 x죠. 2의 x는 별량과 그죠? 그 별량이 될 확률 변수 x가 x1을 가질 확률을 별량과 확률을 각각 곱해서 모두 더한 것이 바로 평균이더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시그마로 나타낼 수도 있죠. n이 아니라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리고 xi, pi 이렇게 처리해서 시그마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분산, x의 분산 vx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뭐죠? 예,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야 됩니다. 편차는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이 값, 그죠? 별량이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그리고 제곱을 합니다.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죠.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확률을 곱하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더하게 되면 분산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i는 1에서 n까지 xi-m의 제곱 pi 이렇게 시그마로도 표현되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있죠.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드느냐. 자, 무엇의 평균이었죠?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m을 빼고 제곱을 한 것, 이것의 평균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평균 안에 있는 이 별량이 변형되었을 때 그 모양이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오더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의 x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2x가 평균이죠. 근데 평균을 우리가 m으로 표현했을 때 얘도 m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이고 플러스 m 제곱하면 마이너스 m 제곱입니다. 그런데 m은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을 2의 x로 표현하게 되면 평균의 제곱해서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분산식 편차 제곱의 평균 확률을 이용해서 만든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만든 분산은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평균을 구했더니 분수나 소수로 나와서 편차를 제곱하면 계산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별량이 정수로 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 있는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별량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평균 2의 x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별량과 확률을 곱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곱하면 분자와 곱할 거니까 분모는 통분되어 있는 분모를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그럼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5분의 1 플러스 6 플러스 3이죠. 그럼 2가 나오네요. 5분의 10이니까 평균 2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하려고 봤더니 편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편차를 먼저 한번 써놓고 해보죠. 편차는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1이죠. 평균이 2니까 별량 빼기 평균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분산은 똑같이 분모는 5가 와야죠. 왜?
편차 제곱을 한 다음 확률을 곱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분자에 있는 1을 곱합니다. 그 다음 편차를 제곱하고 확률의 분자인 3을 곱할 거고요. 요 3이죠. 그리고 편차 제곱에다가 1을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5분의 1 플러스 0 플러스 1이네요. 그럼 분사는 5분의 2 하고 구해집니다. 자, 여기서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보죠. 표준 편차는 루트 5분의 2가 되니까 유리화해서 5분의 루트 10 하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우리가 공식을 좀 많이 공식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항분포 B의 100,4분의 1입니다. 이항분포 B 100,4분의 1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이항분포는 뭐죠? 얘가 바로 독립시행의 횟수죠. 그래서 N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죠. 그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가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는 거죠. 이게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이항분포의 평균은 NP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산은 NPQ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NPQ하고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NP고 NPQ가 되는지는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2의 X는 N과 P를 곱한다. 그래서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분산은 N, P, Q 곱하죠. 자, 이때 Q는 뭐죠? 1 빼기 P입니다. P의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P와 Q를 더하면 1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Q라고 하면 1 빼기 P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75하고 분산이 계산됩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4분의 75가 되겠죠. 그럼 2분의 5 루트 3하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2ax 이렇게 주어졌고요.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죠? 주어진 범위, 그죠? 어떤 구간에서 함수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x축과 그 사이의 넓이가 항상 1이 돼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점이고요. 좀 삐뚤죠. 자, 여기 1입니다. 0에서 1까지. 이때 얘는 f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조금 웃긴데 이렇게 갈 겁니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2a가 나오죠. 2a.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 그죠? x축과 그래프와 그리고 x는 1, x는 0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1 돼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죠? 1 하고 구해지겠네요. 그죠?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큰 성질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50,9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표준화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표준화 합니다. 자, 표준화는 어떻게 되죠?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니까 바꾸는 겁니다. 이 표준화에 관한 개념은 개념 정리를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반대로 물어보거나 또는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Z는 표준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분산이 아니라 우리가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평균은 50이고요. 9는 분산이죠, 지금. 분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3이다 라는 사실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줄 때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곱을 계산을 해서 9로 나타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9로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x가 53보다 작거나 같다일 확률이죠. 얘는 표준화를 하게 되면 z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53에서 평균 50을 빼고 표준 편차인 3으로 나누게 되죠. 자,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곡선,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죠. 자, 종 모양으로 나오고 여기가 0입니다. 여기 0. 그럼 1은 이쪽에 있죠. 1.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이 전체 1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반은 0.5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0에서부터 1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필요한 만큼을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뭐 0. 얼마 이렇게 0.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죠. 여기 없으니까 책 맨 뒤에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0부터 1까지 표를 찾아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0.3413이 나올 겁니다. 자, 얘는요, 일단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림 그려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P에 이렇게 하면 되죠. 0.5 플러스 P에 0에서 Z가 1까지의 확률. 그러면 0.5 플러스 0.3413 해서 답은 0.8413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2번. 2번은 P에 41이죠. 그러면 일단 한번 적고 갈게요. 41 크거나 같다 X 56. 자, 표준화 하게 되면 41에서 평균 50을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누죠. 그리고 Z 처리하시고 56에서 50을 빼고 3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은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죠. 그죠? 그러면 자, 또 곡선을 그려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0이고요. 2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3은 조금 더 멀리 있겠네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합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는 0에서 3까지의 넓이와 같더라라는 거. 여기 Z하고 3. 그 다음 0에서부터 2까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3일 확률 그리고 2일 확률을 찾아보면 3일 확률은 0.4987이고요. 그 다음 2일 확률은 0. 얼마 나오나요? 4772하고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게 되면 0.9759 됩니까? 0.5759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확인을 꼭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1 확률, 그죠? 확률 변수 x가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a분의 2x-1 하고 주어졌고요. x는 1, 2, 3 일 때 상수 a의 값과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결국 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확률 질량 함수니까 x가 1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과 3일 때 확률은 모두 더하면 1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부터 여기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의 x가 1일 확률을 구해 보시면 a분의 x에 1을 대입하는 거죠. a분의 1입니다. 그 다음 x가 2가 될 확률은 a분의 3이 나오겠죠. 그죠? x에 2를 대입하니까. 그 다음 p의 x가 3일 확률은 a분의 5가 될 거예요. 얘네들 모두 합하면 전체 확률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5 하면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얼마인가요? 9하고 구해지겠네요. 자, 그러면 표를 그리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죠? 표 그리는 것도 이제 좀 귀찮죠. 그죠? 아, 참 표준 편차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1, 2, 3을 가지고 합계는 얼마죠? 1입니다. 자, 여기 쭉 그어서 사실 이 선 끊는 게 조금 힘듭니다. 타블렛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확률, x가 x를 가질 확률은 a가 9니까, 그죠? 9분의 1, 9분의 3, 9분의 5 하고 만들어지겠죠? 여기 있죠? 9분의 1, 9분의 3, 9분의 5. 그런데 얘는 약분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어차피 계산하면 다시 통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풀겠습니다. 평균을 이제 구해봐야겠네요. 자,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모두 다 합니다. 그럼 어차피 분자와 곱할 거니까 분자에서만 계산하게요. 곱하면 1이죠. 곱하면 6이죠. 곱하면 15입니다. 그죠? 구하는 과정은 이미 1번에서 설명했으니까 간략하게 계산했습니다. 앞으로 간략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요. 9분의 얼마가 되나요? 22가 됩니까? 22가 되네요. 약분 안 되죠.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근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지금 평균이 9분의 22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별량을 보시면 1, 2, 3입니다. 그럼 편차를 구해보면요.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편차를 구해보면 1 빼기 9분의 22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3이 나와요. 그 다음 2에서 9분의 22를 빼면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오고요. 3에서 9분의 22를 빼면은 9분의 5하고 구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편차를 제곱해야 되니까 이걸 제곱을 해야 돼요. 또 제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곱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9분의 1과 9분의 3과 9분의 5를 곱해야 되죠. 숫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편차의 제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공식이 있었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별량 제곱, 즉 1을 제곱해서 곱하고요. 2를 제곱해서 곱하고요. 3을 제곱해서 곱해서 2의 x제곱, 즉 x제곱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1의 제곱에다가 9분의 1을 곱할 거고요. 자, 모두 9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1의 제곱 곱하기 1,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됐죠? 는 자, 9분의
1 플러스 4, 3, 12, 그 다음 9, 5, 45, 마이너스 81분의 22의 제곱은 484가 되죠. 그럼 앞에 있는 분수는 13이니까 58 될 거고요. 81분의 484가 되죠. 뭐 약분되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통분해서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다 9를 곱하면요. 9, 45, 98, 72니까 522가 되나요? 마이너스 484.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81분의 얼마죠? 2에서 4 빼면 8, 1에서 8을 빼면 3, 38 나옵니까? 예, 이게 분산이죠. 근데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안 되죠. 이게 분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길었어요. 표준 편차 구해 보면은 루트 81분의 38이니까 9분의 루트 38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좀 길죠. 길어도 꿋꿋이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조심하세요. 6번 보겠습니다. 서랍 안에 있는 건전지 4개 중에서 수명이 다한 건전지는 1개만 있다고 한다.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기 위해 한 번에 한 개씩 차례로 건전지를 점검할 때 점검 횟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건전지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용이 안 되는 건전지가 하나 있다는 거죠. 수명이 다한 거.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것이 또 3개가 있는 거죠. 이때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점검을 해보고, 그죠? 그게 수명이 다한 건전지더라. 아니면 수명이 다한 건전지가 아니더라라는 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점검 횟수를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검 횟수는 처음에 하나 골라서 얘가 점검을 해봤더니 수명이 다한 건전지 X입니다. X 건전지였다면 한 번만에 골랐으니까 점검 횟수가 1인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하나 골라봤더니 그게 O 건전지입니다. 사용 가능한 거. O 건전지였어요. 그러면 또 하나 골라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명이 다한 건전지가 두 번째에서 찾아졌다면 점검 횟수는 2회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검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두는 거죠. 그랬을 때 확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1이 될 확률. 첫 번째에 x 건전지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1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가 될 확률은 첫 번째에서는 O 건전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O 건전지 3개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하나를 뽑을 때는 이미 O 건전지 하나를 선택해서 점검을 해봤죠. 그럼 그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으니까 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서 X 건전지는 하나가 있으니까 확률은 4분의 1. 똑같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X가 3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왜요? 4개 중에 O 건전지 3개. 그러면 3개 남았는데 그 중에 O 건전지 2개. 그 다음 세 번째에 X 건전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도 4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4가 될 확률도 역시나 4분의 1이 나올 텐데, 자,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곱하기 1분의 1 해서 얘는 1.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분의 1로 쭉 나오네요. 자, 그럼 평균을 바로 구해 봅시다. 평균을 구해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4 곱하기 4분의 1는 하면 분모는 모두 4고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0.
즉 2분의 5하고 평균이 구해지네요.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근데 편차를 구하려고 평균을 여기 있는 별량 1, 2, 3에서 빼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2분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제곱해서 또 계산하려니까 조금 귀찮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느냐? 두 번째 공식, 변형 공식이 있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별량 제곱하고 확률을 곱하고요. 똑같이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 곱한 것을 모두 더하겠습니다.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까지. 그리고 평균인 2분의 5의 제곱을 또 빼줘야겠죠. 그럼 분모는 모두 4로 통분되어 있고요. 1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6 빼기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얼마인가요? 계산해보면, 4분의 30이죠. 그리고 4분의 25를 빼니까, 4분의 5하고, 분산이 구해지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럼 표준 편차는 2분의 루트 5다 하는 거 바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인데 직접 확률을 모두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확률을 구하는 연습도 꼭 해두셔야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EX 50 평균이죠. x의 평균 50 그리고 x의 분산 30 확률 변수 y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y의 평균은 99, y의 분산은 121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변형된 별량, 그죠? 이렇게 변형되어 있을 때 평균은 여기에 있는 상수, 그죠? 곱하기 되어 있는 것과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밖으로 빼내면 되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분산은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a제곱 vx하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그마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양수로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많이 쓰이니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y라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로 변형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y의 평균은 ax 플러스 b의 평균이죠. 그죠? 같으니까. 그럼 빼내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 y 얼마입니까? 99죠. 이거 괄호 잘못 처리했네. 죄송합니다. 여기 플러스 b 해서 99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x가 지금 얼마입니까? x의 평균이 50이니까 50 a 플러스 b는 99하고 구해지겠네요. 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 분산을 이제 확인해서 a, b 식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 그럼 a제곱 vx죠. 자, y의 분산은 120입니다. 그런데 vx, x의 분산이 30이죠. 그럼 30 a제곱은 120이네요. 그럼 a제곱이 얼마인가요? 4가 되죠.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왜 2만 되나요?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럼 이 a2를 어디다 대입합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를 대입했더니 100 플러스 b는 99네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하고 b도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try 한 개를 300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주사위 한 개를 300번 던집니다. 뭐죠?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n과 p가 필요하죠. n은 독립시행의 횟수입니다. 300이죠. 그 다음 p는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 그죠? 뭐죠?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되겠죠. p는. 그래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 하나에 소수가, 주사위에 소수가 뭐 있죠? 2, 3, 5, 3개 있네요. 그럼 6분의 3이니까 p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q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확률 변수 x는 확률 변수 적어줘야 됩니다.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 300,2분의 1을 따른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봐야죠. 평균 EX는 어떻게 됩니까? NP죠. 그래서 300 곱하기 2분의 1는 150이네요. 그 다음 분사는 NPQ로 계산한다. 알고 계시죠? 공식 외워두시면 됩니다. 3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Q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 됩니까? 75하고 구해집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75니까 5루트 3하고 구해지겠죠. 자, 이항분포. 이항분포인지 아닌지 확인만 제대로 잘 해주시면 평균 분산 구하는 건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빨간 공 X개를 포함한 공 30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1개를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10번 반복하였다.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의 평균이 2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주머니에서 공을 1개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넣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주머니가. 그래서 복원 추출이 됩니다. 복원 추출은 뭐죠? 독립시행이죠. 독립이죠. 그래서 독립시행을 10번 반복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항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n이 10입니다. 10번 반복했으니까. 그리고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니까 빨간 공이 나올 확률 P가 필요하죠. 30개 중에서 빨간 공이 X개가 있네요. 그러면 하나를 꺼냈을 때 그 공이 빨간 공일 확률은 30분의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다 그랬죠.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n과 p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3분의 x죠. 평균이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의 값은 6 하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항분포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어떤 그 시행이 이항분포에 적용되는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0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 절대값 x-1 그리고 구간이 0에서 3까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1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전체 넓이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k를 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2보다 작거나 같다 일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니까 식을 먼저 제대로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1 그죠? 절대값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1 적고요. 그 다음 밑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분리하겠습니다.
1보다 작으면 x-1이 음수니까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kx 플러스 k 하고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1에서 3까지는요. 양수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x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좀 삐뚤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y. 여기 1, 2, 3 하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 0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kx 플러스 k인데 k가 양수라는 사실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서 fx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k가 양수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k죠. 그럼 여기 k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을 대입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3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3을 대입하면 2k가 되죠. 그러면 k의 2배 2k 표시해 주시고 점점점점점점점 가서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전체 넓이가 1이다. 여기 그래프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k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작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2k죠. 이걸 계산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분의 k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2k죠. 그럼 2분의 5k가 돼서 k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k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가 5분의 2고요. 2k가 5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2보다 작거나 같다인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 2 있죠. 여기 2에서 함수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k가 나옵니다. 여기 2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2를 대입해 보면 k가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최종 답이 되겠네요. k가 5분의 2니까요. 삼각형 두 개 넓이를 합하면 되죠. 그럼 여기 와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보다 작거나 같다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삼각형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약분하면 결과가 k네요. k가 얼마였죠? 5분의 2였습니다. 그럼 답은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k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 함수고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딱 중점에 왔기 때문에 k를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1 있고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죠. 그리고 여기 k가 있고요. 여기에 2k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 가서 점점점점 가서 이렇게 이번엔 그림이 좀 깨끗하게 그려졌네. 자, 2요까지입니다. 자, k를 모릅니다. 지금 얼마인지 구하기 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2를 대입해도 여기서 k가 구해지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옆으로 한번 쭉 그어 볼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합동이 되죠. 합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점이고요. 똑바로 올라갔으니까 얘도 여기 빗변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삼각형 다섯 개가 합동입니다. 그럼 당연히 넓이도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다섯 개고 그 중에 두 칸이니까 따라서 답은 5분의 2다라고 이렇게 구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 식은 큰 의미가 없었네요. 1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x가 48보다 크거나 같고 같을 확률과 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라는 의미네요.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의 정확한 어떤 그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평균 m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종 모양 곡선이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종 모양 곡선이 그려지는데 가운데가 평균이죠.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런데 48보다 크거나 같다. 52보다 작거나 같다. 자, 넓이 이게 평균 정규 분포에서 확률은 연속 확률 변수니까 넓이입니다. 그래프와 정규 분포 곡선,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곡선이죠. 확률 밀도 함수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넓이, 그 사이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니까 48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48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48. 48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가는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그러면 52보다 작거나 같다가 얘와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과. 그런데 곡선에서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 똑같이 가가지고 여기 딱 내려오는 거죠.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가 52가 돼야지 이렇게 끊어서 넓이가 이렇게 넓이가 가면은 지금 하얀 부분과 빨간 부분의 넓이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정확히 똑같이 그리기는 조금 힘든데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아이고야. 최대한 비슷하게 비슷한가요? 자, 여기가 평균 m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했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과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 길이와 여기서 요만큼 길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때, 그죠? 그래야 이렇게 가서 넓이가 같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52고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48과 52의 가운데에 평균 m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평균에서, 평균이 가운데니까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평균에서 48까지와 52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m은 48과 52의 가운데, 즉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m은 48 플러스 52 나누기 2가 되겠죠.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둘이 더하면 100이니까요. 평균은 50하고 구해지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12번 어느 주스 가게에서 판매하는 주스 한 잔의 양은 평균 150ml, 표준 편차가 3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주스 한 잔의 양이 153ml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정규 분포 150, 표준 편차 3의 제곱, 여기 분산으로 표현해야 되죠. m,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확률 변수를 x라고 둔다면 x는 정규 분포 n의 150, 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가 153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럼 표준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z가 될 거고요. 153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표준화 과정 알고 계시죠? 그럼 p 해서 z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3이니까 1이죠. 그럼 정규 분포 곡선을 이제 한번 살짝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여기가 0이죠. 1은 0보다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1입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들어가니까 0.5에다가 플러스 p의 0에서 z가 1까지 1 확률입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1 값을 찾아보면 1이 될 때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찾아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0.3413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0.8413 하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이때는 항상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놓고 어떤 부분의 넓이가 될 건가 하는 거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현황을 조사하였더니 전체 도서의 40%가 문학 도서였다. 그럼 한 권을 뽑아서 그게 문학 도서일 확률이 100분의 40, 즉 5분의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600권을 임의로 택하였을 때 문학 도서가 246권 이상 252권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600권을 임의로 택해서 한 권 한 권 확인해서 그것이 문학도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도서가 246권 이상 252권 이하인 걸 찾아야 되는데 600권을 한 권 한 권 조사하는 거는 첫 번째 도서가 문학이었느냐 문학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도서가 문학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항분포가 되죠. 독립시행이면. 자, 이항분포인데 몇 번 독립시행을 합니까? 600건을 모두 조사해야 되니까 600번 독립시행을 합니다. 600번 반복하죠. 그래서 n이 600입니다. 그러면 그 한 권이 문학도서의 개수에 대한 거니까 문학도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문학도서일 확률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246권 이상 252권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문학 도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가 얼마에서 246에서 252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산 확률 분포죠. 이산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래서 246일 확률, 7일 확률, 8일 확률, 251일 확률, 51일 확률, 52일 확률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려면 600C 246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 NCR, P의 R, Q의 N-R이죠. 그죠? 그러면 246제곱을 계산해야 돼요. 이거 계산 못합니다. 우리. 그죠? 그래서 이항 분포 문제는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정규 분포로 고쳐서 표준화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n이 충분히 클 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주냐면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우리가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죠.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항분포 문제는 웬만하면 정규분포로 다 고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므로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크고 자 평균 구해야 되겠죠. np가 얼마입니까? 둘이 곱해보세요. 120에 240이 나오죠. 그 다음 npq 분산이죠. npq가 npq 여기 240에다 5분의 3을 또 하나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자.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5분의 3 해주시면 약분해서 48입니까? 3, 42, 3, 8, 24, 144가 나오네요. 분산이 144입니다. 그죠? 144.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빼도 관계없어요. x는 정규 분포 n 평균이 240이고요. 분산이 144니까 표준 편차는 12겠죠. 1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x가 246 이상 그리고 252 이하일 확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규 분포니까 우리가 표준화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해볼게요. 246 빼기 평균 240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 12로 나눕니다. 그 다음 x가 아니라 z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252 빼기 240 이것을 12로 또 나눠줍니다.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0.5가 되겠죠. 12분의 6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얼마인가요? 네, 1입니다. 그럼 0.5에서 1까지 1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자 여기가 0.5 그리고 여기는 1 해서 이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네요. 그럼 0에서 1까지 1 확률에서 0에서 0.5까지 1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우리가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그 정규 분포표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 있는 확률 값은 항상 0에서부터 양수 어떤 값까지의 넓이를 구해 놓은 겁니다. 그 확률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부분이니까 0에서 1까지 해서 0에서 5까지 1 확률을 빼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의 확률은 얼마인가요? 0.3413이 나옵니다. 3413. 그 다음 0.51 확률은 얼마냐면 1915죠. 0.1915. 저도 지금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915. 왜냐하면 문제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표를 방금 찾아봤습니다. 못 외웁니다 이거. 3413 정도야 뭐 외울 수 있지만 저도 못 외워요 이거.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0.1 5가 아니라 4가 되나요? 얼마 되죠? 계산하면 계산 빠르신 분? 1, 4, 98 이렇게 계산되네요. 잠깐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세로셈으로 계산할 걸 그랬네요. 계산 과정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실제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이런 말이 들어가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을 뺀다고 하더라도 뭐 틀렸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감점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말, 어떨 때 n이 충분히 크냐? np랑 nq가 둘 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타날 때 우리가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점수는 평균 70점, 표준 편차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동점자가 없다고 할 때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1등급 컷 점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밑에 확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확률을 이용하라는 얘기겠다.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70, 10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죠. 자, 이때 우리가 확률을 구해봐야 되잖아요. 확률이 어떻게 되죠? 자, 최저 점수를 1등급 컷 점수, 최저 점수를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등급이죠. 그러면 최저 점수가 K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이 K보다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1등급이 되려면 K라는 점수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야 1등급이죠. 최저 점수보다.
커야 1등급입니다. 근데 이 확률이 0.04가 돼야 됩니다. 왜요? 상위 4% 이내니까. 그죠? 상위 4%. 4%면 100명이면 4명이고 200명이면 8명이고 그 확률이 0.04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럼 표준화 해야겠죠. 표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거나 같다. K-70에 나누기 10이죠.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이 확률이 0.04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우리가 0.04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4면 어떤 값에서 오른쪽에 있는 넓이가 0.04가 돼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 넓이죠. 그럼 0.04는 아주 작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가 0.04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부분 그죠? 반 잘라서 0.5가 되니까 여기는 0.46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지금 누굽니까? 10분의 K-7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0.46이라는 확률이 나오는 값이 1.75가 되죠. 그럼 얘가 바로 1.75라는 값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0에서부터 1.75까지 확률이 0.46이니까. 그럼 양변에 10을 곱해서 17.5를 만들고요. 70을 넘겨주시면 K는 87.5점하고 구해지니까 따라서 최저 점수는 87.5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등급 컷 점수를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50,25 얘가 5의 제곱입니다. 50,25를 따를 때 함수 fx는 p 확률입니다.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때 fx 플러스 20 마이너스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좀 막연한 문제 같죠? 자, 볼게요. fx 플러스 20 빼기 fx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x일 때 여기가 x죠. 그러면 확률 x가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뭘 뺍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는 거죠. 그럼 이 확률은 이걸 계산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20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정규 분포 곡선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렸습니다. 자,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고요.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니까 남는 건 여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시나요? 사진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가 남게 된다는 거지. x 플러스 20의 왼쪽 넓이에서 x의 왼쪽 넓이를 뺀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남아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 x에서부터 x 플러스 20까지의 확률입니다. 이 확률이 최대값, 이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규분포인데요. 자, 보세요.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에 평균 얼마가 있습니까? 50이 있죠. 얘는 평균 50이니까. 그런데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 사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론은 여기 양쪽에 50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위치 대칭되는 위치에 있을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죠?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왼쪽으로 가도 똑같으니까 어차피. 자, 오른쪽으로 조금 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될 텐데 자, 여기에 생기는 부분의 넓이보다 여기 없어지는 부분이 더 높죠. 높이가. 그래서 여기 새로 생기는 부분 넓이보다 없어지는 부분의 넓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동했을 때가 넓이가 더 작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칭이 되도록 같은 지워야겠네. 같은 길이만큼 있을 때, 즉 x와 x 플러스 20의 한 가운데에 50이 있을 때, 그때 이 확률이 최대가 되고, 이 넓이가 최대가 되고 확률도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실제로 이제 수능 특강에도 문제가 자주 있었고요. 비슷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0이 100이 되고요. 그러면 20 넘기면 80이니까 x가 40 하고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x에서부터 x 플러스 20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셔야 되는데 x가 40이죠. 그럼 여기 60하고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가 될 때 x 값을 구해라 그러면 40이다 하고 끝이 날 거예요. 하지만 뭔가요?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확률을 계산 다 해주셔야 됩니다. 표준화 해야겠죠. 40에서 평균 50을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까 표준 편차 여기서 5라고 만들어 놨죠. 그럼 Z가 될 거고요. 60에서 50을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줍니다. 그럼 뭐 얼마가 되나요? 이거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2까지일 확률이 두 번 들어가야겠죠. 얘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 부분 넓이 똑같으니까 여기를 2배 하면 되겠습니다. 2까지 넓이 0에서 2까지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찾아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4772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9544 하고 확률이 구해지는데 이 확률이 바로 이것의 최대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x가 40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지수로 되어 있는 이 확률이 최대가 될 때, 지금 x가 변하면 이 구간이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이 간격은 똑같죠. 옮겨 다닐 텐데 옮겨 다니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즉 확률의 최대값은 뭐죠? 한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되는 값이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예린이가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교의 B학과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다. 이 학과의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라고 할 때 예린이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모두 등록한다. 자, 상황부터 한번 보죠. 100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예린이는 7번째 예비 합격 후보입니다. 후보죠. 그러면 이 100명, 1차 합격한 100명, 1차 합격 100명이 있죠. 이 1차 합격한 100명 중에서 7명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린이는 합격하게 되는 거죠. 7명이나 7명 이상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린이는 합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명 이상이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지금 이 100명 1차 합격한 100명 중에서 어떤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은 0.1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등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다른 학생이 등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이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 등록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확인할 때 그것은 독립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항분포. 그러면 이항분포, 자,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 수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100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등록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등록하지 않는 학생 수니까 등록하지 않을 확률을 사용해야겠죠. 0.1 이렇게 되죠. 그리고 NP를 계산해 보면 얼마 되죠? 10.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NQ도 계산을 해보면 Q가 0.9니까 90, 5보다 크거나 같죠. 예, 그래서 NP도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np를 계산하면 10이 나오고요. 그죠? np. 그 다음 npq를 계산하면은 q가 0.9니까 여기다 0.9를 곱하면 9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x는 정규 분포 n 10,3의 제곱, 얘가 평균, 얘가 분산이죠. 그래서 10,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등록하지 않는 학생이 7명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 주시면 되겠죠. 평균이 10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3이니까 이렇게 나눠 보시면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살짝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우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계산돼야 되죠? 여기 0.5죠. 0.5랑 여기 0에서 마이너스 1은 0에서 1까지일 확률과 같더라. 그래서 0.5 플러스 0.3413 찾아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시면 0.3413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값을 여기 옆에 표로 주어주죠. 그래서 0.8413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